전주 최씨 문화유산 제4부 시도 지정문화재 2. 시도 기념물 전라북도 기념물 제81호 만육초양 선생 유업이 1992년 6월 20일 지정되었다. 그리고 영계서원과 덕암서원.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360번지에 있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81호 만육초양선생 유허비와 그리고 그 비지정 문화재로서 그 만육공이 배향된 전북 이미실군 치사면 원산리에 있는 덕암서원, 그리고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에 있는 영계서원, 이 세 개 문화재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충공제 가문에는 그 지정문화재가 2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81호 만육초양선생 유허비가 되겠습니다. 만육공은 그 문충공계 전주채씨 8세로 그 비조 찬성사 최선능의 증손자이지만 해도 그 만육공을 비조라고 해도 그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문충공계는 만육공 후손이 아닌 그 위정공 칠석파가 있지만 해도 대개 문충공계 가문은 그 만육집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후손들이 자기를 그 만육자손이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그 대단히 그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허비는 선현의 자취가 남아있는 장소를 후세에 길이 전하거나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이 비석은 고려 말기 문신 만육초양 선생을 기리기 위해 1871년에 세운 비석인데 비각 이름은 구남각이라 한다. 만육공은 그 자기의 스승이자 외삼촌인 그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살해되자 그 벼슬을 버리고 진안 팔공산에 은거를 했습니다. 근데 은거지로 들어가다가 그 잠시 쉬어간 자리가 백운면 반송리인데 거기에라 이 비석을 세웠습니다. 은거지는 그 비석에서도 앞으로 한 20리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적혀있기를 초양은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으로 외삼촌 정몽주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13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서 보문각 대제학을 지냈다. 고려가 망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진안 팔공산에 들어가 3년을 은거하였으며 대조가 그를 친구로서 대우하여 재상 자리에 불렀으나 거절하였다. 74세 나이로 죽자 세종은 학문과 도덕은 정의천과 같고 절이와 청직은 엄광과 같다. 라고 하였다. 정의천은 성리학을 창시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그 정의의 형 정호, 이 두 사람을 합해서 흔히 이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정자가 성리학을 처음에 창시를 하는 것을 뒤에 그 조금 후세 사람인 그 주자가 정의를 해서 이런 그 주자학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엄광은 그 후한 광무제의 친구입니다. 어릴 때 같이 그 동문수학한 그런 친구입니다. 두문불출,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회의 일이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서 유래한 지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해도 개풍군의 골짜기에 붙여진 이름 두문동. 과연 두문동이란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영조가 개성으로 행차하던 어느 날 부조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신하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부조현이 무슨 뜻이냐? 그러자 한 신하가 답을 합니다. 부조현이란 조정에서 실시하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곳이란 뜻으로 조선에 반대하는 고려 유생들이 갓을 벗어 나무에 걸어놓고 갔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 부조현을 지나면 두문동이 나오는데 두문동에 대한 영조의 질문에 신하는 이렇게 답합니다. 태종께서 과거를 실시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응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 두문동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반대한 고려 유신들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지는 두문동.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두문불출이라 부르는 것이죠. 조선은 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두문동 일대에 불을 질렀지만 고려 충신들은 끝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후세 사람들은 이들을 두문동 72인으로 부릅니다. 고려 충신들의 이야기에 감탄한 영조는 고려의 충신들처럼 대대로 계승되기를 힘쓰라는 뜻의 칠원시를 짓고 부조현이란 글을 쓴 비석을 이곳에 세웁니다. 영조는 이후 두문동 72인의 후손들을 찾아 관리에 등용토록 했고 오늘날 전북 순창의 호계사에서는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인 임선미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두문불초를 하면 흔히 떠오르는 두문동 이야기. 아마도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72인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문동 72인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체가 없는 야사에 불과합니다. 태학생 72명, 지금 조선시대로 말하면 성균관 유생이죠. 이런 사람들 72명이 조선 개국에 반대해서 개성부근 어느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성어 두문불출을 이용해서 두문동으로 불렀다 이런 말이 있고 나오게 하려고 이방원이가 그라 불을 싸질렀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가문에서 자기 조상이 두문동 72인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령 두문동 72인이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만육공은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육공은 두문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진안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문동 72인은 아직 태학생, 말하자면 성균관 유생인데 만육공은 아주 높은 고위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에 낄 수가 없죠. 결국은 만육공을 두문동 72인이다 이렇게들 막 하는 것은 후손들이 조상을 미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적혀있기를 29세에 대과에 장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서 벼슬이 보문각 대제학에 올랐다. 1392년 이성계파가 선족교에서 정몽주를 살해하자 팔공산으로 들어가 3년간 은거 생활을 했다. 공영왕을 폐위시키고 대조가 된 이성계와 최양은 고향이 같았고 과거도 같은 과장에서 보았다. 만육공은 1351년 그러니까 충종한 3년에 태어나가지고 1376년 우왕 2년에 문과에 급제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29살이 아니고 26살입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한 게 아니고 동진사 9위 33명 중에서 19번째로 급제를 하신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성계는 함경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만육공은 전라도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고향이 같겠습니까? 그리고 이성계는 문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싸우는 장군 무장이지 문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만육공하고 이성계가 같은 과장에서 과거를 받겠습니까? 참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성계는 1355년 그러니까 고려 충수왕 복위 4년에 태어났습니다. 만육공보다 나이가 26살이나 많아요. 설령 이성계가 국왕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 해도 나이가 26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어린 만육공을 친구처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두산백과는 이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오히려 투성이에요. 그걸 적힌 그대로 믿었다간 진짜 낭패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네이버를 검색하면 맨 위에 그 두산백과가 나와요.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믿었다가는 그 낭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충실해요. 그거는 그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제법 검증을 많이 거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산백과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 열조 등과록에 적혀 있기를 우왕 2년 병진방 동진사 구이 자 벽함 호 만육당 또는 장육당 시호 중익 생년 신묘년 1351년 아버지 최지 조부 최돈 증조부 최선흥 처부 왕도 전주 최씨. 문충공개는 그 비조 찬성사 최선능의 후손인데 최선능은 문성공개의 시조 문성공 최아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충공개 전조 최씨는 문성공의 외손인 거죠. 영계서원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원강정 1길 42에 있는 영계서원은 최양, 이인현, 이정난, 전계종을 배향하였으며 1649년 창건되었다. 1867년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되었고 1948년 복원하였으나 강당은 없고 사당만 남아있어서 이름은 서원지만 서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덕암서원 전라북도 임실군 지서면 원산리에 있는 덕암서원은 1607년 정몽주, 최양, 박종수, 정진연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되었고 1965년 복원하였으나 강당은 없고 사당만 남아있어서 이름은 서원지만 서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시설에 그 사당이 있고 서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당이 커지면 규모가 커지면 그게 서원이 되는 겁니다. 즉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사당을 세웠다가 그 사당에다가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당을 갖추어서 학교를 차리면은 그게 서원입니다.